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신철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돈을 변제하지 못하면 채권자는 소송 전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고요. 또 소송 후에는 판결문을 받아서 압류, 경매, 재산명시 신청, 또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같은 제도를 통해서 채무자를 압박하게 되는데요. 주로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채무자의 부동산이나 자동차와 같이 등기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죠. 그리고 또 채무자가 만약에 재직 중이다라고 하면 채무자의 급여나 채무자 명의의 통장도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동산이나 채권에 대한 압류가 여의치 않다면 그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채무자가 거주하고 있는 집에 텔레비전이나 냉장고, 컴퓨터, 세탁기 같은 살림살이에 대한 압류일 텐데요. 오늘은 이런 유체동산의 압류와 경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체동산 압류는 채무자가 실제로 거주하는 곳에 유체동산이 압류의 대상이 되는데요. 채무자는 이 압류를 피하기 위해서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으면서도 가족들과 떨어진 곳에 주민등록을 이전해 두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실제로 사는 곳에 유체동산을 압류할 수 있기 때문에 채권자는 채무자가 실제로 살고 있는 주거지를 찾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채무자가 사는 곳의 소재를 파악하면 그 소재지에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는데요. 그러면 집행관실에서 유체동산 압류 기일을 지정해 주고요. 법원의 집행관이 압류 기일 현장에 나가서 압류 사실을 고지한 다음에 소위 그 빨간 딱지라고 불리는 압류 표지를 동산에 붙이는 형태로 이 동산 집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집행관이 살림살이에 압류를 집행하는 것이지 채권자가 임의로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압류가 끝나면 유체동산 경매기일을 지정하는데요. 보통 15일 후로 경매기일이 지정됩니다. 채권자와 채무자는 이 기간 동안 협상을 통해서 원만히 해결할 수도 있고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면 경매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법원 집행관이 살림살이에 압류 표지를 붙여놓으면 이때부터 물건을 건드리면 안 된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도 있는데요. 그렇진 않고요. 그대로 놓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여하튼 이 유체동산 압류는 내가 실제로 사용하는 물건에 압류 표지를 딱 붙여놓아서 볼 때마다 신경이 쓰이고 압박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는 채무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처럼 유체동산에 압류가 들어왔을 때 과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만약 경매기일까지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즉시 개회생을 신청해서 유체동산 경매 절차를 중단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지명령을 통해서 경매 절차를 중지시킨 다음에 회생 인가를 받아서 압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중지명령은 개회생 사건을 접수하는 날로부터 사나흘이면 곧바로 발령이 되는데요. 이 중지명령이 내려지면 그 결정문을 법원의 집행관에게 전달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경매 절차를 중지시키고 향후 변제 계획안에 인가까지 받아서 압류의 효력마저 소멸시키면 그때 비로소 압류 표지를 제거하실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개회생 사건이 인가되기 전에는 압류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내 맘대로 제거하게 되면 공무상 비밀 표시 무효죄로 처벌받기 때문에 함부로 떼시면 안 됩니다. 개회생 인가 공고가 났을 때 확정증명원을 집행관에게 제출해서 압류 해제를 하시고 효력을 상실시킨 이후에 압류 표지를 제거해야 하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유체동산은 개회생을 통해서 경매 절차를 중지시킬 수 있지만 만약 경매기일이 너무 촉박해서 중지명령도 받기 전에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때는 배우자가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집안 살림살이는 배우자와 내가 함께 마련한 공동소유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는 우선적으로 살림살이를 매수할 수 있고요. 또 경락이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그 경락 대금 중에서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배우자 명의로 경락을 받게 되면 이제는 배우자의 단독 소유가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다른 채권자들은 더 이상 이 동산에 대한 집행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경매는 집행관이나 감정평가사가 정한 감정가를 시작으로 경매에 참여한 사람들이 금액을 부르면서 시작되고요. 가장 높은 금액을 부른 사람에게 낙찰이 되는데요. 낙찰되면 그 자리에서 바로 현금으로 돈을 지급하고 지급된 돈은 집행관에 의해서 채권자에게 바로 배당이 됩니다. 유체동산 압류는 채권자들의 채권 보전 방법 중에 하나이지만 채무자들이 느끼는 압박감은 매우 큰 집행 절차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가 집행 절차에 나서려는 태도를 보이면 신속히 변제를 이행하거나 개인회생을 통해서 금지 명령을 미리 받아두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유체동산의 압류 방법과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김신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